네, 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제가 또, 기분 좋은, 아시죠? 뭔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증시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 네. 다우지수가 0.4%, 그 다음에 나스닥이 0.8%, S&P 500은 0.6%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줘야지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기억하시나요? 주 초반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주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점점 좋아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은 일단 여기 살짝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라는 비둘기적인 파월의 발언들,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이 2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어제 장중에 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뉴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있네요. 네, 하반기 3년 만에 흑자 전환. 요즘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 목표 가격을 위해서 많이 올렸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은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그죠? 파월 입에서 나올 듯 안 나오는 9월 금리 인하. 물가 안정해졌다. 이런 얘기들. 자, 지수는 일단 올랐어요. 그죠? 지수는 잘 올랐는데, 자, 그 이야기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여기까지 가서 또 얘기를 했구만. 유럽 중앙은행 ECB 포럼에서 최신 지표와 그 앞선 지표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들어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치에 향해 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이 일어났다. 그런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물자 지표 별로 안 좋았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별로 안 좋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동향을 이제 정책적인 상황에서 조금 이제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확답은 피했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라면 더 강하게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냐면, 이제 7월달 금리 인하는 뭐 깜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다. 금리 인하. 왜냐면 두 번이라도 하려면 9월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죠. 뭐 11월 달에 해서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 금리 인하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연준이 이제 처음에 제시했었던 그 금리 인하 시기는 3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좀 바꾸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2번 정도 하려면은 이제 9월 달에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고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올린 모습이었고, 테슬라가 10% 넘게 올라갔어요. 자, 이게 원래 이제 시장 전망치는 이 차량 인도량이 줄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올라갔어요.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 지난 2분기 총 44만 3,900대를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수치이기는 한데 1분기에는 38만 대였고 시장 분석치 43만 대보다도 상회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오시다. 자,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가 워낙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가 1.3% 하락하면서 시총 3조 달러는 지켜냈지만 일단은 상황이 계속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I 이제 끝인가? 반도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그 반도체 종목도 또 올라갔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이런 쪽은 또 긍정적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황이 조금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즉, 조정을 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P 500은 사상 첫 5,500선 돌파가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계속 독점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운트곡스라는, 아시죠? 누구지? 화폐 거래소, 네, 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죠. 얘네가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요거, 마운트 곡수 물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네, 그래도 아직, 네, 제법 비싼 거 아닙니까? 아직, 네, 제법 비싼 건데요. 뭐, 어디서는 이제 이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2억 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너무 또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멀리 내보내는 것은 또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는 확실히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니까, 네, 일단은 좋은 소식이다.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제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요거 조금 불안한데, 이제 환율 방어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화 예수금은 증가를 했지만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 또는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으로 영향을 받았다. 자, 아직까지는 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게 1,400원 넘어가면은 정부가 조금 개입을 좀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아무튼 네. 나도 AI주다. 애플 아까 말씀드렸죠. AI주 중에서 애플은 또 상승을 했어요. 그 뭐 AMD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따른 조정인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주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은 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네. 자, 게임주 하반기 반등 기대감에 물씬 풍기고 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있어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 높아지고 있고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크게 높일 것이다.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전망치죠. 네, 지금 실적은 괜찮았어. 근데 다음에도 좋을 거야.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자, 어제 은행주들 좀 많이 올랐죠. 네, 적극적 배당에 밸류업 기대감. 이 배당이 높은 거는 은행주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분기 배당이니까 시즌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의 기대,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곧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은행주가 올라온 부분들은요, 고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금리가 좀 낮춰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은행주 어제 올라온 거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밀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제 내려갔었던 전반적인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다. 자, 어제 내린 걸 모두 다 회복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 포인트 또는 더 내리지 않는 형태의 움직임들 정도까지는 오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뉴스가 그 정도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비둘기 파월, 이제,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독점, AMD는 올라갔잖아. 4%는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되면 AMD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는 누구예요? 네, 삼성전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나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인도법인 IPO로 최대 4.8조 원을 조달한다. 예. 4.8조 원, 4조 8천억이죠. 야, 현대차가 주가가 내릴 지금 때가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조만간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이버, 개미 무덤이 된 네이버, 라인 사태, 웹툰 실망에 임원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건 네이버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네이버는, 네, 좀 줄이시거나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다 보여요. 네.
그 정도고요. 테슬라,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금리, 뭐, 이 정도 이야기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 때는 제조업 AI 투자가 활발해져서 반도체 전력 설비 등에 주목해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다 해드렸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네, 환율 방어 등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 근데 지금, 네,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계속 줄어들면 또 안 좋아요. 네. 계속 저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네이버 목표 주가가 떨어졌네요. 또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쎄, 네, 지금 그 이후에는 없네요. 네. 믿고 있었다고 200 쓸라 회복했다. 네, 그래. 자,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네,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주의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조심들 하시고요. 자,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는, 네, 판매량이 조금 감소한 현대차, 기아차. 근데 얘한테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겠어요? 판매량은 부진했지만 긍정적인 평가. 왜? 실적적인 측면은 판매량은 줄었어도 실적은 이제 고부가가치 차량들을 팔게 되면서 실적은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이제 다음 달, 이제 8월 28일이에요. 요때 개최되는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가 되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조 단위의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조금 내렸네요.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겠네요. 그죠? 네, 주가 좀 올라오면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장중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